이번 시간에는 그 사길신 사용신격 예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쭉 다시 예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리고 쭉 많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간과 월지의 관련성,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이 뭔가 월지라고 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적인 이렇게 어떤 적합성이나 연결성이나 이런 거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음양의 생극관계에 따라 가지고 기륭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팔자를 분석해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환경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조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천간에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부차적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관인식을 일간 대비 사길신이라 하고 일간이 어떤 오행이든지 간에 사길신인데 정관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음양이 다르게 일간을 극하는 그 에너지,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환경이 나를 틀지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거나 생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일간을 극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환경이나 기본적인 여건에 놓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관격이 돼 있으면 이 정관이 천간에 투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냥 포지션이고 간판이고 틀이고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 지어질 개연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하한 형태로 일간과 연결할 것인가가 그 다음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관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재성으로 연결을 하든 그러면 그 관을 다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관을 생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관 중심을 내가 뭔가 컨트롤하기 위한 뭔가 그 능력이나 재능 이런 거를 습득을 하는 거예요. 재성을 쓴다라는 거는. 또 아니면 그 어떤 관의 타이틀의 작용력을 인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연결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느냐. 그냥 만약에 6월에 이렇게 간목이다라고 하면 드러나면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금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월지의 정관의 환경이 드러났느냐 아니면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 재성을 이 유금을 끌어서 인수로 연결해서 쓸 거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유시가 돼가지고 그렇죠? 유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유라고 하는 개수의 인성으로 연결했을 거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있으면 뭔가 재성이나 기본적인 거예요. 재성이나 인성의 동태를 살핀다. 이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관성하고 상관, 식신이나 이를테면 간목일간이 이렇게 정묘시가 되거나 그렇죠? 병인시가 되거나 하면 이 6월에는 그렇죠? 이게 서로 상극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관의 환경인데 내가 식상을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그럼 이걸 갈등 구조가 없이 쓸 수 있는 거는 인성이 드러나야 돼. 천간에. 인성이. 그래서 그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성이나 패를 나눈다. 근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눕니다만 고전이나 고서에 나오는 격에 대한 관점이나 어떤 그 개념은
뭔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거는 사대부 중심이었고, 뭔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그 공명을 이렇게 떨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귀공명이 이런 정관의 가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편이나 방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일단은 격으로 살피되,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강의 중에 보면 격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사회성의 직업성의 입장에서 격을 먼저 살피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절을 살피고 조를 살피고 물상을 살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그러니까 이런 격도 갖춰지고 격에서 원하는 계절에서 원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도 자기 만족도가 더 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격으로는 이루어졌는데 뭔가 전체적인 조화로는 부조화스럽다라고 하면 언밸런스 되면서도 언매칭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가치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지.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렇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관은 사기신격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특히 정관격이라고 하면 6월의 간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묘라든지, 그렇죠? 이런 형이라든지 이렇게 오로 상관 경관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형충파해가 되는 부분을 좀 꺼려한다. 안정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구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쭉 설명을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관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형충파해를 꺼리고 형충파해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성이나 인성을 봐야 된다. 정관만 그냥 드러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정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인성이나 재성으로 보살핌이 없다. 이것을 고관무보라 그래요. 그럼 분명히 이 일간은 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향점을 만약에 경금일간이라고 하면 이 경금일간이 무토나 기토나 아니면 간목이나 을목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보필되는 보호받는 구조라고 하면 이 정관이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데 만약에 이 정관이 그냥 홀로 떠 있다. 그러면 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운에 의해서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게 수국화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상관경관이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이나 인성으로 이렇게 뭔가 보필이 돼야 된다.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격에서는 아니면 고전에서는 신강치 삼기를 한다. 그래서 귀격이 된다. 그죠? 우리가 부귀를 얘기할 때 정관은 귀에 대한 거고, 재화된 평관은 귀에 대한 거고, 부라고 하는 거는 정편제를 통틀어 가지고 부귀, 그렇죠? 부로 가는 거예요. 부로. 그래서 정관격에서 세화인이 함께 투출한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같이 투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성하고 인성하고, 재성도 길신이고 인성도 길신인 거예요. 이를테면 을목이 술월인데 경금이 되고 임수가 되고 무토가 됐다. 그러면 이게, 그쵸? 술 중에 무토하고 술 중에 정화가 경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재관인이 다 떴단 말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데 이 인성이, 그쵸? 이 인성이 만약에 다른 지지를 봐야 되겠지만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성한테 바로 이렇게 극을 받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격이나 어떤 재관인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효용이 어떻다? 훨씬 감소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재와 인성이 같이 투관이 돼서 보필을 할 때는 이게 서로 장애가 돼야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애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연월에 붙어 있는 구조예요. 연월에 합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극으로 돼 있거나. 당연히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한적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관격인데 정관격인데 재성이 있고 인성을 떴는데 재극이 냈다. 그러면 관을 위해서 내가 재성으로 재생관하니까 충성을 하더라도 관인 상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내 실질적인 권한이나 바운다리의 영역을 가지고 그 관을 내가 취하는 일은 하는데 열심히 내 부하도 있고 내 활동 영역도 있는데 일한 만큼의 성과 체계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이 더딘다든지 승진에서 밀린다든지 고위직에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지. 예. 만약에 여명이 그렇다라고 하면 재생관하니까 당연히 내가 애를 써서 남편을 잘하는 거예요. 내조를 잘하고. 근데 잘하는 것만큼 어때요? 리턴이 안 되는 거지. 예. 남편은 나를 사랑을 하질 않아.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국의 구조가.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격하고 매칭이 돼 있는 구조들하고 쭉 보면 제한적이겠다. 제약이 있겠다. 이런 거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신월의 을목이 이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관격인데 정관이 천간에 신중의 경금으로 투관이 된 경우하고 그냥 있는 경우와 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성하고 그렇죠? 재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관격에 비견 겁재가 뜨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이 그렇죠? 금극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정관이 떨어져 있어. 재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인이 불상해를 한다. 근데 이를테면 경금이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금이 지지에 월지에 있는 거하고 월지에 신중에 경금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거하고는 훨씬 더 쓰임이나 일간이 그 경금에 대한 관성에 대한 명예성분을 지향하려고 하는 의향이나 의도가 훨씬 어떻다? 월지 환경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도 격의 어떤 성격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격이 성격이 됐다라는 것은 인생의 그런 등락이나 편차가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 구도나 구조 내에서 그렇죠? 흔히 말하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어떤 탑 레벨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나 어떤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경우에서보다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어떤 그 모델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에 정도 있고 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을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중에 정화하고 미중에 을목이 본래는 lok겁격인데 그렇죠? lok겁격인데 천간에 투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간이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까지 같이 볼 수가 있죠. 관인상생하는 게 구조니까. 그런데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같이 연월에 붙어 있어 가지고 작용력에 제약이나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 위의 구조보다는 조금 제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성 두 글자, 인과 정화 인성 두 글자가 합으로 인하여 작용이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음간하고 양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러면 흔히 천간에 그러면 아예 못 쓰는 거냐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운 중에서 이렇게 무토대운이 왔을 때 이건 조금 너무 초년에 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게 토국수가 되죠. 토국수가 되는데 이런 가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탈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합의되어 있는 거는 충에 의해서 풀린다라고 봐요. 풀리면 어때요? 정화는 관인상생의 몫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쯤에 어떤 그 높은 벼슬에 올라간다든지 안정적인 어떤 포지션을 수행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이렇게 그 뭔가 재와 인을 둘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해묘미 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격인데, 그러니까 정관격 해수니까 정관격인데 해묘미에서 인수격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중에 또 이렇게 해묘미에 합국이 있기 때문에 인수격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건 괜찮아요. 정관하고 인수격은 어때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길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그 재성을 봐서 본래의 격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지. 금극목을 하니까, 그렇죠? 해묘미를 하면 목국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금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다음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붙어서 재성하고 인성이 서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시간이나 일간이 월간하고 그러니까 음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간이죠. 양간 만약에 그 병화일간이었다라고 하면 신이 여기 있거나 신이 여기 있으면 일간이 합을 하죠, 그렇죠? 일간이 합을 하는 건 그냥 유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간하고 시간하고 합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어떤 지향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어떤 그 생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가장 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연간하고 월간의 합이다. 연간하고 월간의 합. 그래서 연간하고 월간의 합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두 에너지가 쓰임에 있어가지고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도 단순하게 천간이 이렇게 뭔가 그 연월에서 합의되어 있다라고 해서 두 개를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사하고 임자다, 이게 연월이, 그렇죠? 일간이 있는데, 이러면 이 합의 에너지들이 정사도 강하고 임자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축이고 임자다라고 하면 요 정화의 에너지는 임수한테 휩쓸리기가 쉽지. 그러니까 항상 지지에, 천간의 합을 살필 때는 지지에 딸려져 있는 글자들의 어떤 힘의 색이,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래. 정관격에서 상관을 만나면 당연히 파격의 요인입니다. 그렇죠? 상관 경관이 되니까. 경관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인성이 있으면 상관을 쓸 수가 있어요. 인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정관격인데도 천간에, 그래서,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이, 뭐라 그랬어요? 호관한다 그랬어요. 항상 정관을 극하는 것이 상관인데, 그쵸? 만약에 간목일간 기준의 신금이라고 하면 정관을 극하는 게 뭐 이렇게 그 정화라든지 이렇게 상관인데, 그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어때요? 이 상관경관의 상황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개수가 이쪽에 있고 놓여진 위치가 이 신금이 뭐 이렇게 상관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상관운이 와도 그렇게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이 직에 대한 변화나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원국에서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운하고 세운하고의 매칭이 있어서 정관격인데 뭔가 천간에 인성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식상운도 그렇게 불리한 운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그쵸? 미월에 이렇게 관인상생인데, 그러니까 원래 미중의 기토가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이고 정관을, 그러니까 운은 나중에 따져보는 거예요. 운은. 근데 이 원국에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래 그죠? 미월의 임수니까 그죠? 임수니까 정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중의 본기인 기토가 연간에 투간이 됐고 이렇게 월간하고 시간에 신금을 받기 때문에 관인상생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월지를 포함한 이렇게 원래도 내가 임인이 이렇게 그 식신이잖아요, 그죠? 임인이 식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에 해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미토라고 하는 거는 정관의 형태지만 해묘미라고 하는 거는 합을 하면 어때요? 이게 목의 에너지로 바뀌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으니까, 그렇죠? 식상의 에너지로 화하는. 그러니까 천간의 구조는 관인상생의 에너지인데 지지는 식상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래서 합격의 요인이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신금 때문에 어때요? 이게 인성이 상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어떤 그 견관하는 거를 제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상국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 요인이 있는데 이런 금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격이라는 거는 하나로만 딱 뚜렷하게만 픽싱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변하고 바뀌고 원국에서도 작용을 하고 운에서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정관격인 경우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어요. 지지에 신유로 있는 거는 크게 혼잡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천간에 6월에 간목인데 천간에 신금이 드러나지 않고 아니면 신금이 드러나고 경금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걸 혼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상황은 특히 관일 경우. 왜냐하면 재관인식 살상거표 8가지의 십성의 작용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향하는 어떤 그 지향점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서도 비교적 대표성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란 말이에요. 응? 하다못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를 이렇게 서로 간에 교환을 한다든지 뭔가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문패를 건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나를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관성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재관이 중요한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관이라니까요. 관.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청해야 된다. 혼잡이 해결돼야 된다. 또 이렇게 뭔가 잘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인격인데 편인이 떴다. 이걸 크게 혼잡이라고 보질 않아요. 성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편제격인데 정제가 떴다. 이런 거 크게 혼잡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편관인데 정관이 떴거나 정관인데 편관이 떴거나 이런 거는 혼잡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혼잡의 상황을 어떻다? 원국이나 이런 데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6월의 간목인데 이렇게 경금이 투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겁재가 떠가지고, 그렇죠? 겁재가 떠서 이렇게 을경합을 해서 이거를 맑게 해준다라는 거지, 맑게.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 본격이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을 남기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이 칠사를 해결을 하는 것이 더 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시가 되거나 오화가 있어가지고 이 견관을 이 경금을 남겨놓고 지지의 유금을 만약에 형이나 충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약에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합살류관이라고 하고 반대적인 경우를 합관유살이라고 하는데 본격을 남기는 것이 어떻다? 훨씬 더 이런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격의 국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칠살은 양인격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어떻다? 해결을 봐야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됐을 때는 더더구나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된다.